예, 이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개발 보안 47개의 개발 보안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실기까지 생각한다면 이해까지 완벽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실기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뭐냐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로그를 주고 이 로그를 보고 뭔가 문제점을 찾고 이런 문제의 패턴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SQL 인젝션은 뭐다,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뭐다 이렇게 외우는 건 필기의 단답형 정도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실기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보면요, 1-152페이지 인터넷 응용 보안, 뭐 FTP, 그 다음에 뭐 FTP 보안 대책, 그 다음 메일 보안, 스팸 메일, 그죠?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FTP는 아시는 것처럼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그래서 get put 명령을 통해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고,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대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 바로 FTP인 거고요. 그리고 FTP는 FTP-D라는 데몬, 그죠? FTP-D라는 데몬에 의해서, 그죠? 유닉스에서 실행이 되고, 이거는 이제 inetD라는 데몬이 이렇게 구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FTP-D, 그 다음에 뭐 telnet-D, 데몬은 다 D자가 뒤에 붙죠. 프로세스 이름에. 그래서 데몬이라는 건 메모리 내에서 상주하는, 즉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그냥 데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FTP는요, 여기 이제 이 앞에는 이제 PC겠죠. PC가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액티브 모드 혹은 패시브 모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정보보안기사 필기, 실기 1회, 2회 뭐 이때 계속 출제됐던 거고, 산업보안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3페이지의 액티브 모드를 보면요, 첫 번째 FTP 클라이언트가 FTP 서버 21번 포트로 접속한다. 그죠? 일단 클라이언트가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TP 클라이언트가 FTP 서버를 위해서 1024부터 655 35 범위 내에 랜덤에서 포트를 설정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FTP는요, 자, 너 파일 올려, 내려, 뭐, get, put,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죠, 명령어. 이런 명령어를 하기 위해서는 21번 포트를 사용을 하고, 또 데이터, 실제로 파일을 올리는 거, 데이터를 위해서는 랜덤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모드는 클라이언트가 임의의 포트를 하나 선택해서 21번으로 보내주면 그 포트를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페이시브 모드, 그 밑에죠. 그 그림의 두 번째 줄 보면 FTP 서버가 FTP 클라이언트로 포트를 설정해서 보내준다. 아까 액티브 모드라는 건 이쪽에 있는 PC가 선택했다면, 패시브 모드는 이 FTP-D 데몬이, 그죠? 포트를 선택해서 어떤 포트로 데이터를 보낼 건가, 그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FTP는요, 실행할 때 -L 이런 옵션을 주면 explog라는 데다가 FTP의 접속 이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TP는 사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그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익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즉, 어노니머스 사용자가 있어서 그 아이디로 들어가면 뭐 패스워드 없이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익명의 사용자, 우리 윈도우로 치면 게스트 유저인 거죠. 그죠? 익명의 사용자를 통해서 포트 스캐닝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운스 어택입니다. 그래서 바운스 어택도 기출문제입니다. 바운스 어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 그건 포트 스캐닝입니다. 즉, 열려있는 포트를 파악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우편으로 넘어가면요, 151-155페이지 보면 SMTP 처리 방식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SMTP라는 건 메일을 송신하거나 수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봐보세요.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웃룩 서버가 있습니다. 받는 쪽에도 아웃룩 서버가 있고 또 아웃룩 클라이언트가 있죠.
메일은 이렇게 전송이 될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게 아웃룩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구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일을 전송하는 걸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 그 다음에 메일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 이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SMTP인 건데요. 내가 쓴 메일이 여기에 기록되고 다시 여기에 기록돼서 얘가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렇게 읽어갈 때 읽은 다음에 원본의 내용을 지우는 것을 우리는 파3라고 하고, 읽어도 이 메일 박스에 있는 원래 메일을 지우지 않는 걸 IMA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5회인가 6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우편 보안기법의 PGP, PEM, SMIME, 이건 특징 정도는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샌드메일인데,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이제 샌드메일인 거죠. 사실 보안 기사에서는 샌드메일이 뭐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현재 샌드메일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최근에요,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충실히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샌드메일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1-158페이지의 메일 억세스, 거기에 보면 ETC 밑에 메일 밑에 억세스를 설정하는데 스팸, limvest.com, 리젝, 디스카드, 오케이, 릴레이, 그죠? 이거의 옵션들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는 메일이 들어오면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릴레이는 중계를 해주는 거고요. 리젝은 완전 메일 수신 여부를 거부하는 거고, 디스카드는 메일을 받는데 완전 폐기해버리는 이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서 샌드 메일의 억세스 파일의 설정값,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팸 메일, 그죠? 스팸 메일에는 리얼타임 블러킹과, 그죠? 159페이지입니다. 샌더 폴리식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의미는 알아두시고요. 이 결론은 뭐냐면, 메일을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 뭔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는 스팸 메일 수신자예요. IP가 됐건 URL이 됐건 이걸 등록해두고, 보내면 필터링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팸 메일을 차단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웹서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웹서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아파치고, 그 다음에 IIS,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이나 설정값을 묻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단지 IIS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그냥 화면만 보면 대충 이게 뭐 하는 건지 한글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사실 IIS가 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보면 답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파치 웹서버 위주로 출제가 되는 거고, 설정값 같은 경우는 실기를 위해서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파치는 HTTPD라는 데몬에서 기동이 되고, 얘는 80번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80번 포트를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루트 유저로 얘가 기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호출이 오면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그게 다시 또 HTTPD입니다. 자식 프로세스까지는 루트로 기동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기동될 때 httpd.conf, conf요. conf 파일의 설정값을 읽어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할 건지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 1-160페이지 아파치 파일의 설정 뭐 이런 거 있죠. 그 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는 세션 관리, 그죠? 160페이지, 161페이지 이 두 개의 의미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션이라는 건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보면 알겠지만 연결이라는 건 없거든요. 연결 지향인 거지, 인터넷에서. 즉 완전히 연결돼 있어 유지되어 있는 건 없다 이거예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연결돼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물어볼 때 서로 약속된 값을 물어봐야지 얘가 아까 그 연결한 그놈이야 그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거를 세션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션 값이 없어지면 디스커넥션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HTTP 데몬이 기동이 되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누가 연결하면 언제 연결됐어? IP 주소는 뭐야? 시간은 언제야? 어떤 페이지를 요청했어? 그 다음에 응답값은 정상적으로 내가 보냈어? 최저 보낸 바이트의 수는 뭐야? 이런 로그들을 웹서버가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163페이지 보면 억세스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세스 로그에 보면 뭐 시간이라든가 호출 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죠, 호출 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응답 코드, HTTP 응답 코드, 그 다음에 전송된 바이트, 이 부분을 가지고 있고 163페이지 억세스 로그의 내용을 보면 제일 뒤쪽에 뭐 200, 200, 200 이렇게 아마 적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163페이지에 HTTP 상태 코드가 나와 있고요. 이 상태 코드는 정보보안 기사보다는 산업보안 기사에서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200은 에러가 없는데, 그 다음에 뭐 400은 에러가 발생한 분류, 이제 이 번호를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200과 400, 그 다음에 이제 500 때는 뭐 인터널 서버 자체에 무슨 에러가 있는 거. 그러니까 100, 200, 300, 400, 500이 이게 군집화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들이.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방화벽. 웹방화벽은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방화벽은 똑같은데 웹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그죠? 전송되는 걸 필터링, 차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웹에서 그냥 메시지 보내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이라든가, 디렉토리 리스팅,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웹셀, 그죠? 근데 사실은 웹셀은 잘 차단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 그래서 기존에 OSI 7계층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방화벽은 네트워크나 트랜스포 계층에서 움직이는데, 아시겠지만 네트워크하고 트랜스포트 계층에 있는 정보라고 해봤자 TCP와 UDP, 그 다음에 IP 헤더, 그 헤더가 가지고 있는 값을 기준으로 뭔가 필터링을 하는 건데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하면 프로그램에서 만든 메시지의 값을 보고 필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필터링을 할 수는 있지만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 필터링으로 인해서. 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6페이지나 167페이지에는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이 리스트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NS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DNS는 naver.com처럼 치면 우리가 그거를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버입니다. 왜냐면 naver.com은 영어죠. 영어는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거고 컴퓨터는 숫자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10진수로 바꾸고 다시 그거를 2진수로 바꿔서 컴퓨터가 IP 주소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DNS의 주 역할이고요. 자, DNS라는 건 이렇게 이제 DNS 서버가 있다고 치면 PC가 있죠. PC에서 나는 naver.com 이렇게 쳐요. 그러면 얘가 따따따에 이걸 나눕니다. 네이버의 컴이죠. 그죠? 뒤에 컴에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해석하는 게 주 역할인 거고, 해석이 끝나면 그거에 따른 IP 주소를 부여합니다. 근데 컴이라는 건 전 세계 기업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다, 뭐 이런 의미이고, 뒤에 KR은 한국 거다, 뭐 이런 의미죠.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ORG는 뭐 연구기관이고, AC는 학교다. 그죠?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그래서 자신이 이름을 모르는 이름이 들어오면 상위 DNS, 그걸 NIC라고 합니다. 상위 DNS 하위에서 이름을 요청을 합니다. 풀어달라고.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요청을 하면 되게 느리겠죠. 그래서 기존에 요청한 거는 DNS는 캐시 테이블에다가 IP 주소와 그죠? URL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조회봐서 있으면 끝내고 없으면 이렇게 리커시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요청을 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DNS 스푸핑이나 DNS 캐시 포이즈닝 같은 경우는 이 캐시 테이블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naver.com을 쳤는데 네이버가 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를 복제한 희한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킹을 당하는 거를 DNS 스푸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스푸핑이나 캐시 포이즈닝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냐면 169페이지서부터 170페이지까지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일단 이름을 풀어주세요. PC가 DNS 서버로 올렸죠. 이걸 반복 쿼리. 각 레벨별로 이름을 풀었죠. 이걸 순환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DNS 쿼리라고 둘 다 이야기하고 DNS 서버의 데몬 프로세스는 nameD입니다. nameD. 그 nameD라는 데몬 프로세스가 기동이 되고 nameD가 nameD.conf라는 파일을 읽어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이 DNS 서버가 죽으면 결론은 인터넷을 못 쓰죠. 이름을 못 푸니까. 그래서 DNS는 서버를 하나 더 두죠. 그래서 주 DNS, 보조 DNS. 그리고 주 DNS의 정보를 보조 DNS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우리는 존 트랜스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전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보안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가장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암호화죠, 암호화. 그죠?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는 건. 자, 데이터베이스 보안은요, 크게 뭐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암호화. 그죠? 주민등록번호는 요즘은 이제 무조건 암호화해야 되는 거죠. 뭐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게이트웨이. 접근 제한하는 거. 너 들어가 권한이 있어? 없어? 이거 하는 거. 게이트웨이 방식. 세 번째는 스니핑. 모니터링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스니핑에서 날아가는 패킷 로그에 기록해두고 누가 언제 접근했어? 이런 로그 관리하는 거. 그래서 게이트웨이 방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접근제요. 스니핑은 로그 기록하는 거. 암호화는 말 그대로 그냥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를 할 때 방식이 PLUG죠. 플러그인 방식과 API 방식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DB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 애플리케이션들은 그냥 부르기만 해요. 애플리케이션은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냥 부르기만 합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암호화하고 복화해 주는 거예요. 이걸 플러그인 방식. 그래서 DB 서버에 부하가 많이 가죠. 얘가 바쁘니까. API 방식은 이런 모듈을 넣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다가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요. 암호화 모듈을. 그래서 이쪽에서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거. 그걸 API 방식이라고 하고요. 암호화를 할 때 DB에 컬럼을 날 수도 있고 테이블을 날 수도 있고 파일을 날 수도 있겠죠. 크기에 따라 전체를 다 할 거야 뭐 조금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단위 암호화, 뭐 블럭 단위 암호화, 파일 단위 암호화, 컬럼 단위 암호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 기법은 컬럼 단위 암호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은 컬럼 단위 암호화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지만 데이터베이스까지 봤고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강의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시범 강의이긴 하지만요. 거의 안 보고 하죠. 안 보고 이렇게 말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실기는 그냥 됩니다. 그냥. 실기는 교재가 뭔가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필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실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실기만 해, 요것만 하면 되겠지? 이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